교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우리 입시제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학력 수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결국 부모들의 경제력 수준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게 사실 학력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고,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는 법학에서는,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법학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형식적 공정,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공정하냐?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냐?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출발점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할당제,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당제를 없애야 된다.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최종적인 각자의 능력이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이 점에 대한 혹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유는 공감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과거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누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또 경쟁했으면 약간 부족한, 약간 모자란 자리를 차지하지 아예 배제가 되거나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곧 죽음이다.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경쟁자들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기회는 딱 한 개밖에 안 남는다. 나머지는 455명은 결국 탈락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우 잔인해지고 격렬해지고,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다 보니까 공감도가 매우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할당제 폐지 부분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우리의 경제에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보면 승자와 패배자들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득과 부에 관한 불평등을 보자면 결국엔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기득권계층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부채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취와 성공에는 많은 운이 작용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나 훌륭한 교사님이나 이러한 다른 사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명성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벌이 좋은 엘리트 계층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
이러한 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한 상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노동에 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반감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다른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잘 간과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나 간호사, 그리고 창고 물류 직원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이런 분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그에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추첨 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 점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는 좀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이제 최종 결정 지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시험 성적으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죠. 순서를 매겨서 가장 앞선 사람에게 0.001%라도 앞선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이게 과거에는 매우 이제 공정했던 것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나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또 누군가는 또 저기 별로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났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각자가 능력을 개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평가받 기준으로 보면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은 저는 뭐 교수님 지적처럼 전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영역에서는 경쟁 자체가 무한하게 단일한 기준에서 일어나지만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추첨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현실 사회에서 실현이 가능할지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한번 교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입학 추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하버드나 예일대학교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이런 명성이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 제 책에서 제가 시사한 것은 스탠퍼드와 하버드 대학교, 이러한 명성이 많은 대학교에는 입학의 지원자 수를 고려했을 때 합격자, 입학자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지원하는 자의 규모는 5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2만 명이나 2만 5천 명 정도라도 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이 이러한 제가 생각하는 입시 추첨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에서 논의한 대로 이러한 입시 추첨제는 보다 더 공정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가 책에서 제안한 것은요. 이러한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에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의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입시 경쟁이 학생들에게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입시 제도와 같은 이런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엄청난 패배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 입시 경쟁에 참여하는 이런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밤에 늦게 자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저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은 그들이 자아와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에 관한 꼬리표를 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나게 해주는 어떠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교수님 말씀과 그다음에 전에 이제 책에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차라리 신분제 사회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런 사회에서는 그게 다 각자가 만들어낸 능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부채의식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점은 매우 공감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첨 요소가 조금은 가미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0.01 소수점까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등급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은 하나의 A 등급, 이제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와서 이 안에서는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추첨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첨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각자의 개인적 능력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각자의 개인적 능력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점들은 앞으로도 조금씩은 교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이제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경쟁을 좀 촉발하고 이제 개인의 이제 성취욕을 채워 나가는 데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